안녕하십니까.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침에 그냥 눈 쓰니라고 스님도 그냥 일찍부터 좀 수고를 했네요. 어제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26일 날 전국 대회를 거쳐서 정식으로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한다. 2024년도 4월 10일 실시하는 총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총선의 진두지휘에 나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과연 잘 해낼 수 있겠냐?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정말 벼랑 끝 아주 총체적 위기에 정말 당을 구하고 윤석열 정부를 구하고 이 나라를 구하고 국민을 구하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필요할 때 절박할 때 그나마도 참 이런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지금 비대위원장 추대를 받은 분 같은 이런 분이 있어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한동훈 씨. 앞으로 참 주목이 됩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전번 영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약의 경우에 비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된다고 하면은 50대 50 선상이 될 것이다. 스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곧 그 얘기는 180석을 2020년도에 가져갔던 더불어민주당 50대 50이라면 지금 103석밖에 안 되는 그러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0, 103석 그럼 어떻습니까? 180, 104, 283, 141.5 그렇죠? 그러니까 50대 50이에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지금 추대를 받은 이분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26일 날 된다고 하죠. 지금 중론을 다 모아졌다고 합니다. 전국회의에서 뭐 통과되면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업무로 해서 현재의 여소야대 전국은 똔똔이가 된다. 이코르가 된다. 거의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제 비대위원을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서 내년 총선을 준비를 하냐,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잘 치러서 내년에 총선의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우선 운을 한번 살펴보게요. 73년 4월 9일 진시 정도, 만약에 진시가 아니면 인시나 묘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인시나 묘시도 될 수가 있다. 묘시도 될 수가 있다.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이 사주는 진상관 생재 태왕용인격 수가용신 금이희신 토가용신의 병 화는 구신 목은약 금수목운의 발복을 하는 사주다. 현재는 경금대운에 해중 간목 임수를 거쳐서 51세 금년에 생일을 지나고 나니까 경금 희신운이 들어왔다. 대운이 경금운이다. 지금 현재 운은 묘목인데, 연운은 묘목인데, 내년이 이제, 그리고 지금 이달이 지금 갑자월이에요. 전부 다 수목일. 경금 하나 대운 빼놓고 다 수목일. 내년에 갑목, 내년에 갑진년.
2월 4일 입춘이 지나면 이제 간목으로, 묘목이 간목으로 갑니다. 이건 2024년도. 간목. 대우는 경금, 간목은 약신. 1월달이 인목, 음력 1월입니다. 2월달이 묘목, 3월달이 무진월인데 무토에 현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갑진일입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직을 충분히 해낼 것이다. 잘 해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구도가 어느 정도 잡혔잖아요. 이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안정이 될 거예요. 다른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다른 곳에서 잡음만 나오지 않는다면 잡음이 나올 일도 없습니다. 이제 뭐 공천 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다소의 얘기는 또 있을 겁니다만은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너도 나도 기득권 다 내려놓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총체적인 힘이 한 곳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거기서 만약에 자기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캔슬될 수밖에 없다. 어쩔 뻔했어요. 김기현 대표로 해서 내년 총선을 치른다 하면 뭐가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서 이제 5선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지금 뭐야 지금 당대표 내려놓고 지금 사과 한마디도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소인배들 근다고 해서 5선 공천 받았고 5선 당선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스님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위기일발 정말로 총체적 위기에서 그걸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측근에서 정말로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아바타 아닙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산에서 오다 내려갖고 대통령이 오다 내려갖고 거기에 그냥 맹종하고 복종하고 대통령이 허자는 대로 끌려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 지금 내년 총선에 져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에 식물정부 된다니까요. 내임도 바로 와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서로 잘 아주 조화가 정말로 환상적인 조합이다. 스님은 이렇게 봅니다. 거기 용산에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야 뭐 동훈아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어째 천만의 말씀. 그러면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흔들거리게 생겼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흔들게 생겼는데 지금 내년 총선에 만약 저분만 예를 들어서 식물정부 거기다가 또 내임도 바로 그거 어떻게 이제 다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더 중요해요. 오히려 비대위원장 어쩌면 쓰겠는가? 오히려 대통령에 상의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이제 다른 분위기하고는 틀려요. 하여튼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하여튼 이제 뒤에도 지금 아주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지. 이제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비대위원장 됐지. 이제 국민의힘 본인이 구상하는 한동훈이 구상하는 총선이 과연 어떤 것이다. 한동훈이 구상하는 여의도 문법은 어떤 것이다. 뭔가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충분하고요. 운이 충분하다. 물이 용신이야. 지금 금이 희신인데 경금이 들어왔어. 희신운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묘목에서 간목으로 이제 약신으로 바뀝니다.
1월, 2월 달이 전부 다 약진적 녹이에요. 하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운도 하자가 없다. 비대위원장 운도 하자가 없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는 그래서 스님이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게 되면 50대 50이다. 2020년도 180석, 지금 국민의힘 103석인가 합해보세요. 283석 나누기 2 그러면 140. 그래 똔똔이라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지금 똔똔이에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옴으로 해서 결과는 50대 50 선상까지는 지금 이제 갔다고 봐요. 여기서 누가 더 잘하냐. 자, 한 가지.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천으로 가게 되어 있다. 산천으로 가게 되면 그 배는 파산이 되지 않으면 침몰이 될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나중에 두고 보시게요. 사공이 많아.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다음 뭐예요? 이낙연 총리, 김부겸 총리, 정세균 총리, 다섯 명이에요 지금.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사공이 많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 산천으로 가. 산천으로 가면 배는 어떻게 돼? 침몰이 돼. 파산. 그잖아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해요. 근데 여기 땅. 금년 12월 31일 연말까지 비대위 완전히 딱 정착이 되면 내년에 100일 동안 이 나라의 운명을 걸머쥐고 5천만 국민을 등에 업고 대통령만 없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도 지금 업고 있어요. 9회의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뻔했나 이거 안 칠 수가 없는 그러한 총체적 위기예요. 이순신 장군 을 빗대서 원균을 빗대서 그런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충신이라고 하면 원균은 역적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국민의힘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로 보면 2024년도 총선은 너무나 절박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이순신 장군이 나오고 원균이가 나오고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에 112쪽 위기 상황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12쪽을 가지고 외적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그런 정도 12척 배밖에 남지 않는 그런 정도의 절박한 상황에 이순신 장군과 같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한동훈이 아닌가 그런 얘기예요. 이런 총체적인 위기 절박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이런 상황에 당을 구하고 윤석열 정부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국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그 책임 또한 막중한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이순신 장군이 한동훈이고 원균이가 한동훈이 아니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 콤비네이션은 너무나 잘된 조합일 수 있습니다. 왜? 대통령도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하고 당과 정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삐걱하면 안 돼. 삐걱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 좋은 거 아니에요. 괜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몸은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자꾸 이렇고 저렇고 했었는데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사공이 많으니까 이 배는 불보듯 뻔하다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로 국민의힘보다 더 절박한 곳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잘 됐어요. 이제 비대위 잘 꾸려서 여기 땅 하면 2024년도 새해가 태양이 떠오르면은 어떤 분은 기나긴 서울의 봄이 따스한 봄이 온 게 아니라 기나긴 꽃샘 추위가 계속이 될 수도 있고 그 따스한 봄은 언제 올지 기약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추위에 엄동설안에 정말 텐트를 치고 움막을 치고 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정말로 내년에는 따스한 봄을 아랫목을 갖다가 달굴 수 있는 그러한 또 때가 안 온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올 수 있습니다. 잘 하십시오. 아무튼 이왕지사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되고 26일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온 힘은 정부고 당이고 또 의원들이고 국회의원들이고 하나로 똘똘 뭉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정신을 한 군데로 모으면 뜻을 못 이룰 것은 없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